자, 이제 44페이지요. 자, 44페이지. 자, 일단 거기서 묻는 게 현재 23번은 이걸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까 설명했지만 정상제, 열등제, 그 다음에 대체제, 보완제 묻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 소득이란 것은 큰 의미를 가질 필요 없는데, 자, 물어보자고. 소득이 많아지면 수요량은요? 예, 반대로 감소인 것도 있죠? 이런 게 무슨 제죠? 정상제. 수요 감소한다? 예, 이런 것만 좀 기억하시고. 대체제는 아까 있습니다. 대체제는 무조건 조건이 가격이냐, 예, 그 다음에 양이 중요한데, 어쨌든 보통 가격이 보통 들어옵니다. 가격 들어오면 같은 방향, 그 다음에 보완은 반대 방향입니다. 그런 것만 좀 기억하시라고요. 자, 일단 가보겠습니다. 23번. 자, 23번 1번.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량 증가했죠. 같은 방향이죠? 무슨 제? 정상제. 자, 두 번째 뭐 있습니까? 2번 보니까 A 부동산 가격이 올라갔을 때 B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죠. 같은 방향이죠. 요건 뭐죠? 대체제. 3번은 A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때 C 부동산 수요가 증가했으니 반대 방향이죠. 요건 무슨 제죠? 보완제죠. 그런 것만 좀 기억하시고 나머지 그냥 넘어가자고요. 자, 25번 문제. 예, 지금부터 하는 게 뭐냐? 지금부터 하는 게 균형시장에 대한 설명인데요. 어쨌든 균형시장도 기본은 한 문제, 그 다음에 보통 2개 정도 나온다 생각하세요. 한 개는 말로서 묻는 문제고 한 개는 계산 문제입니다. 따라서 일단 첫 번째 말로서 묻는 문제는 뭐냐? 자, 요거부터 하셔야 돼요. 초과 수요가 발생했을 때, 초과 공급 발생했을 때 요거 묻는 거예요. 초과 수요 발생하면 살 수 있는 수요자가 더 많다는 소리죠. 따라서 이런 가격 뭐합니까? 초과 공급 발생하면 가격 뭐하죠? 이런 건 그냥 기본 내용이고 항상 이 가끔 증상 뜨지만 그냥 그대로 흘러가시라고. 실제 중요한 건 뭐냐? 지금부터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수요와 공급이 있을 때, 예, 수요가 증가 또는 감소했을 때 시장에 주어져 있는 가격과 양을 좀 해보라는 겁니다. 해보는데, 자, 일단 요 표현 자체가 분명히 양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수요이든 공급이든 이 말은 무조건 양은 뭐합니까? 그 다음에 수요 또는 공급이 감소한다 이 말은 무조건 양이 많은 거요? 감소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자, 가격이란 것은 살 수 있는 수요자가 많아진다 이거지, 표현 자체가. 그럼 가격은 뭐합니까? 살 수 있는 수요자가 감소하는데 가격은 뭐하죠? 그래서 그 결론은 뭐냐 이 말입니다. 항상 수요라는 것은 이 말 나눈 순간 가격이든 양이든 같은 방향 가더라 이해하고, 또 항상 같은 방향 갑니다. 그런데 이 공급의 중요한 것은 가격만이 반대예요. 즉 나와 있는 공급량이 많아지면 물건 가격은요 떨어지겠죠. 또 나와 있는 공급량이 점점점 감소하면 가격 뭐합니까? 그래서 조심할 건 어쨌든 수요이든 공급의 가장 중요한 말 이겁니다. 가격적인 측면에서 공급만이 이 말과 반대 방향 가고 나머지 항상 같은 방향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문제 풀 때. 이렇게 문제 푸시라고 문제.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 요거 하나. 두 번째는 뭐냐? 이제는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이동할 경우에 대한 답이 항상 문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즉 무슨 말이냐? 이런 겁니다. 조건에서 만약에 수요가 증가되고 공급이 감소되었을 때 시험 나오거든요. 나오거든 항상 문제 푸는 요령 이겁니다. 밑에다가 가격량을 써주고 있죠. 자, 비록 둘 다가 이동했지만 기본 전제는 둘 중에 한 개는 고정되어 있다 가정을 두고 반대편에 있는 이 값만 그냥 설명하고, 그러니까 수요만 증가돼 아까 설명했죠. 무조건 수요는 뭐야? 이하고 같은 방향이지. 저 같은 방향 전부 다 증가합니다. 근데 공급에서 가격만이 반대 방향 아닙니까? 저기 공급이 감소한다. 가격 뭐요? 상승이죠. 예, 양은 같은 방향이죠. 이렇게 문제 푸시라고 문제 풀 때. 그런 결과 가격은 둘 다 수요이든 공급이든 상승 불었으니까 가격은 뭐요? 그렇지만 양이라는 건 반대 방향이죠. 그런 결과 양은 알 수 있습니까? 모른다라고 설명되어 있어요. 이게 답이에요.
항상 문제 풀 때 무조건 있죠. 둘 다 묻는 순간 한 개의 값은 고정되어 있다 생각하고 문제 이 값을 구하고 반대편은 이 같은 맥락입니다. 수열은 고정되어 있다 생각하고 이 값을 구해서 둘 다 동시에 설마하면 항상 둘 중에 한 개는 같이 움직여. 한 개는 반대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움직이는데 이건 모른다 생각하시고 같이 움직이는 이 값만 찾으면 돼요. 자, 두 번째 케이스. 만약에 이때 수요가 더 크게 증가된다면 이 말은 뭐예요? 무조건 큰 쪽에 있는 이 값 따라갑니다. 거꾸로 공급이 더 크게 감소한다 했으면 항상 큰 쪽에 있는 이 값 따라간다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변화폭이 큰 쪽에 있는 그 값에 따라고 상대편 값은 알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두 개 있는 내용만 문제 푸시면 알고 있으면 돼요. 자, 지금부터 그런 내용 할 건데요. 자, 25번 문제. 25번. 자, 25번 1번 갑니다. 1번. 자, 수요만 감소했지. 그죠? 그러니까 무조건 수요는 같은 방향입니다. 가격량이 수요 감소이니까 가격도 하락. 양도 감소. 자, 두 번째. 공급이 증가했죠. 그 공급 중에 무조건 가격은 반대 방향이지. 가격은 하락하지만 양은 뭡니까? 증가한다. 그죠? 세 번째 보니까 수요 증가가 공급 이 감소보다 작은 것. 이 말하면 현재 누가 더 큽니까? 공급 감소 더 큰 거지. 공급 감소 있는 값을 따라간다고.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은 올라가지만 양은 뭡니까? 감소한다. 그죠? 자, 네 번째 보니까 동일 항쟁이 버리세요. 알 필요 없으니. 이런 거 시험 내는 거 아니니까. 자, 다섯 번째 뭐 있습니까? 수요 감소가 더 크지. 수요 쭉 따라갑니다. 그 결과 뭐 있습니까? 무조건 같은 방향. 수요는 가격도 하락하고 양도 감소하죠. 그러시고요. 자, 26번 갑니다. 자, 26번은 자, 이 문제 잘 보셔야 돼요. 26번. 자, 이 문제 이거 묻는 겁니까? 자, 보니까 문제가 가격이 올라갔죠. 여기 보세요. 가격이 올라간다면 수요와 공급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 묻는 겁니까? 아니면 자, 가격이 올라가기 위해서 수요와 공급이 어떻게 될 때 이 값 나올 것인가? 둘 중에 뭐 묻는 거야? 전자보다. 문제 묻는 게. 밑에 있는 이거 묻는 거지. 이렇게 되게서 얘들이 어떻게 될까 묻는 거예요. 그럼 답이 달라진다고. 보세요.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 뭐합니까? 공급은요? 얘는 이 답이라고. 그죠? 그러니까 가격 때문에 그 결과 수요량과 공급이 어떻게 될 것인지 물으면 이게 답이고 얘는 뭐 있습니까? 가격이 올라가기 위해서 반대로 수요가 어떨 때? 공급이 어떨 때? 지금 묻는 요거 묻는 문제가. 그죠? 그러니까 어느 게 원인과 결과 잘 구분하시는 문제에서. 그래서 현적이 뭐 있습니까? 자, 가보죠. 시장 가격이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 물었습니다. 대체주택 수요물었어. 자, 가격이면 같은 방향이지. 수요면 반대 방향이지. 그죠? 그래서 수요가 증가하면 수요 뭡니까? 감소하지. 자, 이거 다시 해볼게요. 가봅니다. 자, 대체 관계요. 자, 요거 묻는 거 현재 수요가 수요 뭐요? 수요 증가지. 이면 무조건 양을 가지고 물으면요. 무조건 반대 방향이야. 그래서 둘 다 뭐요? 내려간다고. 저 이 말 아닙니까? 카서 맥주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만 상대 화이트에 대한 수요는 줄지. 화이트에 대한 수요가 준 것만 화이트의 맥주 가격은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이걸 좀 기준을 좀 잘 잡으시라고. 가격이란 조건이 주어지면 항상 뭐 있습니까? 이거는 무조건 가격이라는 조건 좀 항상 같은 방향이지 이건. 그러니까 기준을 잡을 때 가격 조건을 딱 잡아주고 있죠. 나머지 양을 물으면 양을 반대로 생각하시라고. 그게 편한 거예요. 자, 일단 거기 있는 질문은 수요 감소인 물었고 2번 갑니다. 생산 요소 가격 하락은 공급 뭐요? 증가죠. 세 번째 뭐 있습니까? 대체 투자 대상이 호황이면 부동산 수요 감소지? 네 번째 뭐 있습니까? 기술 진보는 공급 뭐지? 증가. 여기 보세요. 지금 요 조건 충족된 거 찾는 거 아닙니까? 그죠?
다섯 번째 지역 내 인구 유입이 증가되면 수요 뭐요? 결국 얘가 답이죠. 수요 증가해 버렸으니까.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같은 맥락이요. 뒷장도 보니까요. 같은 맥락 그냥 넘어갑니다, 이제. 자, 28번 갑니다. 28번. 이런 걸 장난칠 수 있거든요. 자, 장난치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이렇게 하세요. 첫 번째 보니까 A, B, C 가격과 양을 딱 써놓고 시작하시라고. 그런 다음에 자, A의 가격이 올라가자. B에 대한 수요는요? 감소했지. C에 대한 수요는 뭐 있습니까? 하나. 그 다음에 다시 소득이 올라가죠? 올라가니까 거기 있는 B의 A 수요는요? A 수요는 뭐 있으면 증가되고, 자, 수요 뭐랬던 거요? D 수요는요? 감소한 거죠? 자, 보자고. 소득과 관련된 말은 대체제 보완제입니까? 정상제 열등제입니까? 구분하시라 이거요. 그래서 소득이 올라가면 얘 수요 증가됐지. 이건 무슨 제? 정상제. 얘는 뭐죠? 열등제. 자, 이건 A와 B, A와 C는 다른 물건이지. 따라서 이건 이 반대 방향 아닙니까? 무슨 제? 이건 같은 방향이죠. 이렇게 문제 푸시라고 풀 때. 이런 건 충분히 시험 낼 수 있어, 얼마든지. 그래서, 자, 내용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1번 A는 정상제, D는 열등제. 2번 A와 B는 무슨 관계? 보완. 3번 A와 C는 무슨 관계? 대체. 4번 소득이 증가했을 때 A 부동산 가격은 뭐겠습니까? 네? 자, 보세요. 자, 이게 수요가 증가됐지. 그럼 가격 뭐합니까? 올라가지. 그죠? 반대 거꾸로 뭐 있습니까? D 부동산 수요 감소했지. 가격은요? 하락하죠. 자, 다음 5번 가보겠습니다. A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B에 대한 균형 가격도 뭡니까? 자, B 갑니다. 무조건 보세요. B지. 그럼 가격 뭐하겠습니까? 무조건? 자, 문제 푸는 거 뭐예요? 수요가 감소했기 때문에 가격도 뭐한다? 떨어지잖아.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얘는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뭐합니까? 이 말 아닙니까? 대체는 무조건 가격이 조건 들으면 같은 방향, 양이든 가격이든 보완 항상 뭐 있습니까? 반대 방향이지. 요거 묻는 문제가. 자, 그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29번 갑니다. 29번. 자, 뭐라 했느냐? 가격. 이건 넘어갑니다. 그냥. 자, 30번. 균형 가격 하락하고 동시에 양도 증가된다. 이건 그냥 넘어가자고. 29, 30은 잘 내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뒷장 갑니다. 32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문제를 내면요. 자꾸 문제를 만들게 문제가 아니고 정상적인 문제를 내는 원칙이라고요. 그래서 거기 있는 30번 가고 30번. 이런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다시. 29번, 30번은 이건 시험은 지금 낼 건 아니고요. 내가 봤을 때 앞으로 조금 더 시간 지어야 될 것 같아. 무슨 말인가 하면요. 자, 29번 제가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균형 가격도 올라오고 거래량도 증가와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 자, 띄워보세요. 요거 나오면요. 이렇게 하시라고요. 자, 원래 원칙 한번 따져볼게. 최초에 있는 수요 공급에 따라서 균형점이 있죠. 이렇게 이걸 4등분을 먼저 구분시키라고 이렇게. 그래서 요게 1번, 요게 2번, 요게 3번 국면 이렇게 해보자고. 4번. 조건이 이거 아닙니까? 가격도 뭐였지? 29번. 자, 원래 가격이죠? 얘보다 올라가 이렇게. 양도 뭐하지? 얘보다 증가되는 거지. 그럼 얘는 결국 균형점은 어디 있어야 되냐? 여기. 요 안에 있어야 돼. 요 안에 있는 점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나오면요. 제일 빠른 방식은
수요이든 공급이든 여기에 균형점이 나오기 위해서 딱 한 개 그래프 이동했을 때 누가 이동하지? 여기 있는 점 나오겠습니까? 수요 공급 누가 이동했을 때? 응? 자, 공급이 이 공급이지. 이렇게 되면 답이 이 속에 안 들어간다고 이게. 다시 누가? 그러니까 수요가 여기 갔을 때 수요가. 응? 그러면 수요가 뭐합니까? 하고 반대편 공급이 나오면 자 보세요. 첫 번째 공급 고정돼 있으면 요즘 나오지. 그러면 가격도 올라가잖아. 양도 증가되죠. 첫 번째 공급 고정돼 있을 때. 두 번째 다시 갑니다. 자, 잘 보세요. 두 번째 이겁니다. 공급이 이렇게 요즘 나겠죠? 나오는데 자 보세요. 이렇게 증가됐을 때 요즘 났을 때 두 개 할게. 또 공급이 증가인데 수요는 이만큼 커진 거지. 공급이 이만큼 커진 거예요. 그럼 요즘 날 거 아니에요? 요즘이면 가격도 올라가지. 양도 증가되지. 이거보다. 그럼 이때는 변화폭이 수요가 더 큽니까? 공급이 더 커? 그러니까 수요가 더 큰 경우. 만약에 공급이 더 크면 이 점 아닙니까? 이 점? 그럼 이 점은 분명히 가격이 떨어지잖아. 이건 아니라고. 한 번 더. 공급이 이렇게 하도 요즘 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가격 올라가고 양 증가됩니다. 근데 공급이 이렇게 감소한데 이 점 나오죠? 양 감소할 거 아니에요? 그죠? 공급이 감소하도 누가 더 커야 됩니까? 변화폭이. 수요는 이만큼 커지고 공급이 커지고 감소하겠죠? 누가 더 클 때? 수요 변화폭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항상 이제 마지막은 이겁니다. 시험에 딱 나오는 순간 있죠. 이렇게 나면 무조건 수요이든 자 조건 이거죠. 가격이 올라가고 양이 증가되는 방식은 이건 누구 변화요? 수요지. 그럼 수요만 딱 쓰고 있죠. 수요 증가입니까 이거? 반대편은 무조건 증가 감소하는 게 무조건 얘가 더 클 때 답이라고. 이게 답이라고. 자 다시 한 번 더. 자 저기 있는 30번 아파트 균형 가격 하라고 거래량 증가됐지. 자, 이제 거리만 그리고 아파트 가격이 뭐 했습니까? 하라고 공급 양이 뭐 했습니까? 요런 조건을 갖고 있는 것은 저기 수요 공급 누가 변할 때? 공급이 뜰 때? 증가지. 그 반대 수요는 증가이든 불변이든 감소이든 누가 더 커야 돼? 공급 변화폭이 더 클 때 이게 답이라고. 이런 문제인데요. 일단 넘어가세요. 아직까지 이거 시험 그게 아니니까. 이건 결국 한 단계 더 업된 건데 마지막까지 시험 낼 거. 지금 내긴 좀 그래. 자 일단 그런 건데요. 지금 그냥 넘어갑니다. 자 뒷장 갑니다. 우린 중요한 건 32번부터 합니다. 32번. 자, 30 보니까 수요가 감소하고 공급 감소했다면 자, 갑니다. 자, 수요 감소, 공급 감소요. 자, 갑니다. 가격은 자, 수요만 감소하면 가격, 양은 공급 감소는 가격은 양은 그죠? 그런 결과 가격은 반대 방향이지. 알 수 없지만 양은 같은 방향이죠. 감소하는 게 답이라고. 항상 이렇게 문제 푸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33번 한번 더 가볼까요? 33번. 자, 1번 갑니다. 누가 더 크죠? 누가 더 커? 1번. 수요가 더 크죠? 그러니까 수요 쪽 따라가야 돼. 그러니까 수요 증가는 무조건 가격이든 양이든 둘 다 뭐요? 상승. 자, 두 번째 누가 더 큽니까? 공급 감소가 더 큰 거지. 공급 감소인가요? 공급 감소는 가격은 올라가자면 양은 감소한다. 자, 3번 통과 4번 갑니다.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하면 자, 이때는 그럼 수요 증가 공급 감소는요. 해보자고. 수요 증가 공급 감소는요. 자, 가보죠. 가격 맞자고요. 수요 증가 가격
공급 감소 가격. 양은? 가격은 무조건 증가하죠. 자, 5번은 누가 더, 5번은, 예, 둘 다 감소죠. 가격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 아시고. 예, 됐습니다. 우측 가보죠, 이제. 자, 우측에 34번 갑니다. 1번 가보자고요. 생산 요소는 수요, 공급, 누구 묻는 거요? 공급이죠. 공급 많은 겁니까? 감소지. 생산 요소 가격 상승 결국은 공급 감소입니다. 공급 감소인 것은 균형 가격은 상승, 거래량은 감소죠. 2번 가볼까요? 대체재 수요 증가했을 때, 자, 이 말은 수요 뭐? 다시. 조건이 현재 수요 물었지. 수요는 무조건 반대 방향이야. 그죠? 수요 뭐요? 감소인 거 묻는 거 아닙니까? 여기 보세요. 항상 생각을 잡을 때 있죠. 가격만 가지고 조건을 잡습니다. 현재 보니 거기서 묻는 게 수요 증가했으니까 자, 이거 묻습니다. 가격이 떨어지면 무조건 상대편에 있는 수요는 대체 관계, 감소, 가격도 같은 방향이라면 현재 문제 이걸 안 묻고 요거 안 묻고 양 물었지. 양이 증가니 물은 거 아닙니까? 요 말에 대한 반대로 생각해요. 반대로. 그러니까 수요가 증가되면 반대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수요 감소에 묻는 거지. 수요 감소이면 가격은 수요 감소이면 가격 수요 감소, 가격 하락, 양도 하락이지. 그죠? 네, 그거 묻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예, 3번. 소득은 수요 함수, 공급 함수. 수요 함수. 수요 증가 묻는 거지. 수요 증가면 같은 방향이지. 가격도, 양도 둘 다 뭡니까? 증가된다고, 그죠? 자, 그 정도까지. 자, 이제 지금부터, 뭘 할 건가 하면요. 35, 36, 30, 요거 두 개만 할 거예요. 35, 36. 해서, 여기 있는 뭐 있습니까? 시장에 있는 균형 가격 묻는 거예요. 결국 시험 나면 35, 36 같은 거 시험 나오지. 나머지 거기 있는 8번 같은 거 시험 나기 좀 약간 문제 있습니다. 그래서 35, 36번만 하시면 될 거예요. 자, 35번 갑니다. 나오면 이렇게 표를 만드세요. Q, D, QS 해서 있죠. 자, QD는 35번요. 900 마이너스 P죠. 자, 그런 다음에 예, QS는 얼마요? 300 플러스 2P 인 건데 이때 뭐 있습니까? 소득이 증가해서 저기 있는 수요 바뀌었죠. 1200 마이너스 뭡니까? P로. 현재 공급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공급 필요 없으면 그냥 그대로 그냥 여기다 QS는 300 플러스 2P를 가시라고요. 해서 일단 요 Q 같은 거 아닙니까? Q는 지금 여기 있는 Q 대신 뭐 있습니까? 요걸 그냥 그대로 대신 쓰라고 이렇게. 이렇게 대신 쓰면 값이 나온다고 이렇게. 이게 문제 푸는 요령이죠. 그래서 자 갑니다. 자 해볼까요? 300 플러스 2P는 그럼 이것도 시험에 최근에 여러 번 나왔던 거예요. 딱 요 포맷입니다. 이런 포맷만 내가 알고 있으면 쉽게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건 절대 포기할 게 보면 아니죠. P는 넣으면 바뀌지 부호가. 그래서 플러스 P니까 3P는 여기 부호 바뀌면 600 될 거 아니에요. P는 얼마요? 200. 그다음 얘도 뭐 있습니까? 300 플러스 P는 1200 마이너스 P죠. P 넘어가고 2P죠. 그 다음에 이렇게 넘어가겠죠. 3P는 요 900 되겠죠. P는 얼마 됩니까? 300이니까
옛날보다 가격이 100이 더 올라가더라 하는 거예요. 이거 푸셔야 됩니다. 계산 문제. 자주 시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면 있죠. 혼자 알려고 생각하지 말라고. 무조건 옆에서 물어봐. 이런 건 자주 나오는데 이 말은 무조건 알고 하셔야 돼요. 어쨌든. 자, 뒷장에 36번 가볼까요? 자, 36번은 그러니까 나오면 이거 시간 아깝다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실제 보면 이거 이러면 실제 자주 해보면요. 30초 안 걸립니다. 이거 1분 안 걸린다 이거. 그러니까 계산 문제 1분 이상 걸리는 문제 1분 안에 풀 수 있는 게 있어. 이런 건 무조건 푸셔야 한다고. 자, 다시 해보자고 이제. 내용을 딱 보시고 있죠. 자, 첫 번째 장선 Q부터 가. QD는 얼마요? 1200 마이너스 P지? 가 QD는 다시 바뀌었죠? 1600 마이너스 P입니까? 그 다음에 공급은 QS는 얼마요? 3P입니까? 이거 작년 나왔던 문제 아닙니까, 이거? 똑같은 거요. Q 대신 뭐 있습니까? 3P를 그냥 써주라 이거지. 그죠? 이렇게 하시라고 문제 풀 때. 그래서 예를 뭐 있습니까? 3P는 1200 마이너스 P. P 넘어가면 4P는 1200. P는 얼마요? 300. 얘도 뭐 있습니까? 3P는 1600 마이너스 P. P 넘어가죠? 4P는 뭐 1600. P 얼마요? 400. 그래서 옛날보다 100원 더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런 건데 이 별 문제 아니다 그죠? 충분히 문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 정도 문제를 꼭 푸시라고요. 근데 이 37번 같은 건 사실 문제 내기 굉장히 껄끄러운 문제예요, 사실 건. 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런 거거든요. 요거부터 설명할게. 자, 보세요. 한 명의 수요가 있죠. Q는 10입니다. 그러니까 10개 산다는 거야. 응? 이런 사람이 총 10명이 있다면 전체 수요는 얼마 됩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QD는 한 명에서 10개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 10에다가 뭐요? 10명. 얼마 되지? 100 될 거 아니에요? 한 번 더 해볼까? 자, QD는 10-P가 한 명의 수요야. 그럼 10명에 대한 수요시가 어떻게 바뀝니까? 네? QD는 얼마요? 10명. 한 명이 이렇게 샀는데 10명은 Q는 100 마이너스 얼마? P입니까? 10입니까? 그러니까 똑같이 여기다 그냥 P 하나 더 붙은 거 아니야. 숟가락 던졌다고. 요 전체만 곱하기 얼마요?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문제가. 그죠? 그래서 얘는 10P지. 자, 이 문제 그런 문제야, 문제가. 그 제일 먼저 뭐 있으면 전체에 있는 이 값을 먼저 만들어라 이거야, 문제가. 가볼게. 자, 37번. 요게 QD죠, 그죠? QD. 자, 한 명이 QD는 얼마 되어 있습니까? 12-2P지. 여기 총 몇 명이라고? 요 전체에다가 10명을 곱해주라고. 그런 결과 이 값은 뭐 있습니까? QD는 120-20P지. 자, 그럼 공급 갑니다. 공급도 QS는 뭐 있습니까? 공식이 20P네, 그냥. 여기 총 몇 명이라고? 5명? 그럼 결국은 QS는 얼마예요? 100P지. 그죠? 자, 요 식 가지고 균형 가격과 양을 만들어낸 거야, 말 뜻이. 그럼 결국은 요 Q 대신 요거 지금 100P 되면 되겠죠? 해볼까요? 100P는 120-20 P 넘어가자. 플러스 바뀌죠?
120p는 얼마요? 120p는 얼마? 1. 요 p가 1이 된대. 그럼 q 얼마? 아, 얘가 1 됐는데, 그럼 q는 얼마요? 120, 100. 그죠? 이래 풉니다. 그런데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세요. 이것까지 시험 안 될 것 같아. 깔끔하게 이렇게 시험 날 것 같아. 수열이든 공거의 변화가 있을 때라고 시험 날 것 같아. 하여튼 그렇게만 좀 기억을 하세요. 예, 뒷장에 38 필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탄력성 관련돼 있는 내용을 할 건데, 탄력성 꽤 많네. 자, 정리합니다. 말로스 시험, 우리 균형 시험 말로스 나온 문제 항상 요거요. 요 값을 하셔야 돼. 항상 수열한 놈은 가격, 양은 이 값과 같이 움직인다. 그죠? 다만 공급에서 가격만이 이 말과 반대 방향 간다 보시고, 그 다음에 둘 다가 이동된 방식은 이 값을 먼저 각각을 산출하세요. 해서 하고 난 둘 다 그냥 바로 연결하시면 될 거예요. 또 참고로 항상 변화폭이 크다면 큰 쪽에 있는 값을 따라한다 생각하시라고. 자, 이게 말로 묻는 거예요. 두 번째 할 것은 이런 아마 포맷이 분명히 시험 나올 거예요. 나오면 일단 시간 아깝다 생각하면 이런 이 수식을 만들어 보시라고. 옆에 만들어 보시라고. 만들어 쭉 연결해 보시라고. 이건 푸셔야 돼, 무조건. 네, 그래 보시고 좀 쉬었다가 39번 할게요.